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70대 이상 노인 중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돈만 모아두면 노후는 걱정 없다. 자식만 잘 되면 내 인생은 성공이다. 건강만 지키면 나머지는 다 된다. 그런데 막상 60이 넘고 70이 되어 보니 이상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불안합니다. 자식이 잘 사는데도 외롭습니다. 몸이 건강한데도 하루가 무료합니다. 내가 뭘 잘못 산 걸까?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 괜히 마음이 울적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이 부분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노년층이라고 해서 삶의 만족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경우도 노후 행복과 직접적인 비례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70이 넘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상팔자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은 70을 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짜 상팔자의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33.7%가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셋 중 하나입니다. 또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68.5%가 노후 준비를 했다고 답했지만 그중 실제로 노후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준비를 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이 60세 이상 12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자산 규모도 자녀 수도 아니었습니다. 연구팀이 찾아낸 건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 2,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후 만족도가 2.3배 높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노후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가라고요. 오늘은 그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딱 5가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 3가지만 해당되어도 당신의 노후는 이미 상위권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확인해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슬의 아들 2, 딸 하나 셋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한 부모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명절마다 가슴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왜 전화 한 통이 없냐?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하면 왜 이리 바쁘냐? 내가 저 자식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섭섭함이 쌓이고 서운함이 쌓이고 어느새 자식 이름만 들어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식들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직장이 있고 아이가 있고 자기 삶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살아온 시대와 자식이 살아가는 시대는 이미 전혀 다른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야, 자식은 내 편이지. 내 소유가 아니야. 기대를 끊으니까 나는 오히려 더 자주 보고 싶어지더라. 그 말 한마디가 김 선생님의 노후를 바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전화가 와도 반갑고 안 와도 그냥 그렇고 명절에 잠깐 얼굴 봐도 그것만으로 충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대를 끊었더니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부담이 없어지니까 편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부모의 기대는 사랑이지만 자식에게는 때로 무게가 됩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기대가 크면 상처가 큽니다. 기대를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게 팔자 좋은 노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혼자는 불행한 것이다. 혼자 밥 먹으면 처량한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신 지 6년째 처음엔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밥상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고 TV 소리를 크게 틀어도 집이 텅 빈 느낌. 한동안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자식집에 자주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 눈치가 보이고 손자들은 바쁘고 오히려 더 외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 같은 느낌 아시겠어요? 그때 박 여사님이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채우려 하지 말고 내 집에서 내 하루를 만들자. 오전엔 혼자 동네 한 바퀴, 점심은 두부찌개 혼자 끓여서 천천히 먹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 한 권, 저녁엔 딸한테 전화 한 통 처음엔 억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이 루틴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나다운 시간인 것 같아요. 누군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니까요. 혼자라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를 대하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혼자가 외롭지 않게 됐습니다.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혼자를 견디지 못하는 게 외로운 겁니다. 혼자 있어도 하루가 채워지는 사람,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노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내일 할 일이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75세 이 선생님 은퇴 후 한동안 무기력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뭘 해야 하는지 몰랐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랐고 밤에 누우면 나 오늘 뭐 했지? 하는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주변에서 뭔가 배우라고 했습니다. 문화센터도 가보고 등산 모임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잘 맞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오히려 피곤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것도 못 맞추나 자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꼭 남들 하는 거 따라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아주 작은 거 하나만 찾아봐요. 그렇게 시작한 게 딱 세 가지였습니다. 아침 산책 30분, 하루 한 줄 일기, 일주일에 한 번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생기자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산책 가야 하니까, 일어나야지 일기 써야 하니까, 오늘 하루를 좀 살아야지 금요일엔 영수한테 전화해야지 하루를 기다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선생님의 일기장은 세 권째입니다. 그 일기를 딸이 읽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거 책으로 내도 되겠는데요? 작은 루틴 하나가 하루를 살게 하고 하루가 모여 노후를 지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닙니다. 무료함입니다. 내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하루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감사한 것, 딱 한 가지만 적어보십시오. 작은 감사일기장 하나가 노후를 지켜줍니다. 네 번째입니다.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현실 조건이 있습니다. 딱 5가지입니다. 들으시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십시오. 첫째, 내 공간이 있습니까? 크고 넓은 집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인 공간 눈치 보지. 안 와도 되는 곳 전세든 월세든 작은 방 하나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는 내 공간이다 라는 느낌입니다. 그 공간이 있는 사람은 이미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사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좁아서가 아닙니다. 눈치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공간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둘째, 빚이 없습니까? 수입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빚이 있으면 노후가 흔들립니다. 월 50만 원을 받아도 빚이 없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월 200만 원을 받아도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노후의 평화는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빚의 유무에서 갈립니다. 셋째, 고정 수입이 있습니까? 많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30만 원이라도 월세 수입 20만 원이라도 예측 가능한 돈이 있는 사람은 불안이 다릅니다. 이번 달도 들어오겠지. 이 한 가지 확신이 노후의 심리적 안정을 만듭니다. 넷째, 기본 건강이 있습니까? 완벽한 건강이 아닙니다. 무릎이 좀 아파도 괜찮습니다. 혈압약 먹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화장실 갈 수 있고, 혼자 밥 차려 먹을 수 있고, 혼자 외출할 수 있는 것. 그 기본이 지켜지는 동안은 노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치료해야 할 것, 지금 당장 고쳐야 할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섯째, 비상금이 있습니까? 1,000만 원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갑자기 아플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돈, 이 돈의 진짜 역할은 쓰는 게 아닙니다.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을 지켜줍니다. 비상금이 없는 사람은 사소한 지출 하나에도 불안해집니다. 비상금이 있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여유가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5가지 중에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3개 이상이라면 당신의 노후는 이미 꽤 단단한 겁니다. 1개, 2개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면 됩니다. 노후는 준비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사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조건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더 가지려 하지 않고 지금 가진 것을 지킵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71세 최 선생님, 젊었을 때는 사업도 하고 또 하고 항상 더 크게 살려고 달렸습니다. 은퇴 후에도 한동안 그랬습니다. 주변에서 좋다는 주식, 좋다는 부동산, 지인이 소개해준 투자처까지 이제 한 번만 더 크게 해보자. 노후 자금 좀 불려놓자. 그러다 작은 것들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더 버는 게 아니었구나. 지금 있는 것들을 잃지 않는 거였구나. 지금 최 선생님은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둘이 삽니다. 텃밭에서 상추 키우고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 두고 손자한테 한 달에 한 번 용돈 줍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잃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편합니다. 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더 가지려고 달렸는데 지금은 잃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그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더하는 삶에서 지키는 삶으로 그 전환이 노후를 바꿉니다. 노후는 무언가를 이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하루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10가지를 다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것부터 지키면 됩니다. 노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5가지 조건. 첫째, 기대를 끄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섭섭함이 없고 마음이 가볍습니다. 둘째, 혼자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어도 하루가 채워지는 사람은 외로움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셋째, 하루를 스스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작은 루틴 하나가 하루를 살게 하고 하루가 모여 노후를 지킵니다. 넷째, 현실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내 공간 빚 없음, 고정 수입, 기본 건강 비상금. 이 중 3가지만 있어도 당신의 노후는 이미 단단합니다. 다섯째,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더 가지려 하지 않고 지금 가진 것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노후의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남들보다 더 갖기 위해 달렸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잘난 자식.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레이스에서 이긴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노후를 잘 사는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노후는 성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촌엄하게 사는 시간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하루를 내가 지키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킨 사람은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으면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서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써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진 것 3가지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건강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 한 잔, 가끔 전화하는 오래된 친구, 혼자 걷는 동네 골목길, 그것도 가진 겁니다. 그것도 지켜야 할 겁니다. 지금 가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노후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 이 막살롱은 거창한 성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60대, 70대, 80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남은 날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매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곁에 계속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지키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